오토바이 타고 바닷가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동남아 이주 생활에 기대감도 가지겠지만 이주 후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국에서나 동남아에서나 산다는 것이 어쩌면 지겨움의 연속일 수도 있나 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을 애써 만들어 보려고 시골 마을 해변까지 한번 와보게 되었네요. 오토바이 타고 바닷가에 한번 와봤는데 바다 구경을 좀 하고 갈까 합니다. 이 해변은 이제 시아누쿠비 시내에서 한 20-30km 떨어져 있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없고 주말에 현지인들만 이렇게 놀러 오는 것 같습니다. 물은 상당히 깨끗하네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랬는데 미역 비슷한 것도 있는데 미역은 아니고 모래사장에 뿌리를 박아서 자라네. 현지인들이 이제 오늘 주말이 되다 보니까 풍부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고. 사실 요즘 한국의 방송에서 캄보디아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범죄 조직이 가담해서 납치, 감금, 고문, 탈출했다는 보도가 주기적으로 보도되곤 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캄보디아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민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가 될 수가 없는데, 방송에서 말하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라 하면 현실 폭력배들과 현실 강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조직, 멋있는 남성이나 미모의 여성의 사진으로 SNS, 보통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로맨스 사기를 벌이는 다수의 팀원들이 합숙하면서 온라인 인터넷 통신 사기를 벌이는 사무실 겸 집단 거주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곳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씩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그들이 사기 행각을 벌일 사무실과 거주지를 범죄 단지라고 표현하나 봅니다. 보통 범죄 단지에서 일하게 되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 또는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에 쪼들리게 되면 고액의 월 수입이라는 유혹에 쉽게 이끌려 고수익 구인 광고가 온라인 범죄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돈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는 도박이 하고 싶어 중국 사채를 활용해 가지고 카지노 도박을 한 결과 도박 실패의 대가인 채무에 의한 중국 사채권자의 추심 행위의 한 방법으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넘겨져 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 사기 관련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게 되는 행태를 최근 한국 뉴스에서 범죄 단지라는 표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영상에서 그냥 주절거려 보고 싶은 점은, 공항에서부터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시내에서 아무나 납치해서 범죄 단지로 납치해 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보도되는 납치, 감금, 탈출을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이미 그 범죄 조직과 연락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게끔 통장을 비싼 가격을 받고 판매하러 온 사람, 그리고 도박을 통해 중국 사채업자에게 도박빚이 생긴 사람, 또 단순 일자리 공고에 무자격 고수익이라는 유혹에 이끌려 자신의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보수를 준다는 의심과 범죄 관련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취업하러 들어가는 사람, 또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 지인의 소개 아닌 소개, 범죄 조직으로부터 사람 소개한 대가로 미리 받은 소개비 등으로 대부분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돈으로 그들 조직과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범죄 단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감금 통제 생활을 하면서 사기 관련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뉴스를 빠르게 보다 보면 캄보디아에 여행 가면
일반 여행객들도 납치되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선정적인데 평범한 사람들은 캄보디아 방문 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작정 납치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지 않으실까라는 점을 그냥 주절거려 보고 싶었나 봅니다.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한 해 200여 명 가까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캄보디아. 그와 관련해서 캄보디아 교민 커뮤니티에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실종자를 찾는 여권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연락 단절, 실종 신고하신 가족분들의 애타는 바람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연락 단절된 사람들과 간절히 기다리는 가족들의 바람대로 재회가 있기를 바라보게 되네요. 도로 건너편이 바로 해변이고 여기가 캄보디아식 아파트 단지인데 임대가 한 집도 안 되거든요. 저도 여기 세를 한번 얻어볼까 싶어서 한번 와봤었는데 한국 돈으로 한 월세가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200만 원. 2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1,500불이라니까 하니까. 한 집도 임대된 집이 없어요. 주인이 대부분 뭐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 가격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0불 정도 해도 와서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시골인데 알아보니까 집집마다 다 1,500불 담합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옆에는 또 정유소예요. 정유소. 캄보디아의 석유 비축하는 곳이거든요. 항구가 있다 보니까 석유를 수입해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관해가지고 중국 각지로 다시 이 기차를 통해서 석유를 수송 배급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도 이제 세븐일레븐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가 물가가 거품으로 이루어진 도시로 형성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까닭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원조 투자금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에 따라서 수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투자 이민을 오면서 건설과 건축, 부동산 투자로 도시가 조성되고 현재도 진행형인 까닭이기도 하겠지만 그에 또 붙여 카지노 도시답게 그 산업에서 내뿜는 도박 심리에 의한 돈 단위의 무개념 또는 풍부함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 범죄 조직, 보이스피싱 일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보이스 조직원들의 씀씀이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생활하면서 매일 느끼는 점이지만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물가가 이렇게 높은 게 아이러니하다 싶은데 짜장면은 정작 웬만한 한국의 중소도시 물가보다 높은 게 경제 상황으로만 보면 중국 이민자들이 점령한 도시라고 보아야 할 정도이고 카지노의 도시이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게 되나 봅니다. 그런 까닭에 사업장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고마진의 단순 이치만 보아도 자본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영업은 시도해볼 만한 도시가 아니겠나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겠기에 그러다 보니 시아누쿠빌에도 3년 전에만 해도 대여섯곳뿐이던 한국 식당들이 이제는 25곳 이상의 한국 음식점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하나에 15불, 한국 돈 22,000원 이런 물가에 시아누쿠빌에서 거주하는 교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숨 한번 쉬면서 정말 음식 솜씨 좋으면서도 동남아 물가에 비슷하게 물가가 제시되는 프놈펜이나 베트남으로 가서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떨쳐보고자 바닷가로 한 바퀴 해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우리들 삶의 하루하루가 아닌가 싶은 허무함은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카지노만 구경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람됨을 느끼면서 왔던 길을 다시 달려가지고 소리 없는 전쟁, 카지노와 갬블러들이 살아 움직이는 살벌한 시아누쿠빌 시내로 돌아가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별 내용 없는 저만의 주절거리 보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